당신이 일을 미루는 이유,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벽주의가 당신을 성공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인생을 조용히 멈추게 하는지 그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발표를 마치고 나서 혹은 오랫동안 공들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주변에서 칭찬이 쏟아지는데도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느끼기는 합니다. 단 하나의 감정만을. 그것은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잠깐 말이 막혔던 그 순간, 혹은 보고서 마지막 장의 어색한 문장 하나. 그것이 머릿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99점을 받은 사람이 한 점을 잃은 것에 집착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10사람이 웃어줘도 한 사람의 무표정이 마음에 박혀 떠나지 않습니다. 잘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아직 부족해. 다음엔 더 잘해야 해를 되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랫동안 미덕이라 불러왔습니다. 성실함, 꼼꼼함, 높은 기준. 심지어 취업 면접에서 단점을 묻는 질문에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요라고 답하며 그것을 훈장처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가면을 벗겨내고자 합니다. 완벽주의는 성취의 엔진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실수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가장 잔인한 점은 수감자 스스로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라는 단어에는 묘한 호강이 있습니다. 완벽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당연히 더 뛰어나고 더 진지한 사람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폴 휴익과 고든 플랫은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가 단순히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신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믿음. 즉, 나는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나는 완벽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깊은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탁월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잘 해낸 일 앞에서 뿌듯함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성공 앞에서도 좀처럼 쉬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결과물의 흠집을 찾아내고 다음번의 실패를 미리 걱정하며 잠시도 스스로에게 잘했다는 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취를 향한 열정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실수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내는 끝없는 도주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그 둘은 방향은 같아 보여도 내면에서 작동하는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고 후자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바로 그 후자입니다. 모든 완벽주의가 병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입니다. 적응적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을 세우되 그 기준이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 일을 잘하고 싶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수를 하면 물론 아쉬움을 느끼지만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전환할 줄 압니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전체적인 가치가 훼손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기준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 기준은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실수하면 무능해 보이지 않을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물음들이 행동의 동력이 됩니다. 기준은 내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타인의 기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목소리를 빌려오고 싶습니다. 세네카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노예 상태는 타인의 의견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당신 자신에게로 물러서라고. 스스로의 판단 이외의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라고.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골대를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기대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동적이고 때로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이기도 합니다.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가지의 기대가 있고 그 모든 기대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은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그 불가능을 향해 끊임없이 달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번 실패합니다. 그 실패는 단순한 결과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번 역시 나는 부족하다는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과정이 됩니다. 세네카가 말한 그 노예 상태를 현대인은 높은 기준이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완벽주의의 가장 역설적인 측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항상 준비 중입니다. 계획은 완벽한데 실행이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준비되면 시작할 거야. 이 정도 수준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어를 반복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가 가장 일을 미룬다는 것. 이것은 심리학이 오래전에 밝혀낸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뇌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위협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편도체라 불리는 이 구조물은 원시 시대부터 맹수와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원시적인 시스템이 현대의 실패 위협에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자에게 불완전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생존 위협과 유사한 신호로 처리됩니다. 실수가 곧 가치의 소멸이라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뇌는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하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다. 이것이 미루기의 심리적 본질입니다.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정교한 자기 보호 전략입니다. 완벽하게 못할 바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은 내 입장에서 보면 완벽히 합리적인 위협 회피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쓰지 않은 소설, 시작하지 않은 사업, 보내지 않은 편지, 말하지 않은 감사의 말들. 인생은 언젠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동안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완벽주의자에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완벽은 도달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뒤로 물러나는 지평선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그런 지평선.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덫이 완성됩니다. 시작하지 않으니 결과가 없고, 결과가 없으니 자신이 무능하다는 증거가 쌓이고, 그 증거가 쌓이니 더욱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다시 시작을 막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가 부족해서 시작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옥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철학적 통찰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제로 작동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도예 교수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한 그룹에는 학기 말에 가장 완벽한 작품 하나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성적을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는 만들어낸 작품의 양으로만 성적을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무게를 재서 50kg이면 A, 40kg이면 B, 이런 방식으로. 학기 말이 되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높은 완성도의 작품들은 양으로 평가받은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수백 개의 그릇을 만들면서 실수하고 수정하고 다듬기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완벽한 작품 하나를 목표로 한 그룹은 이상적인 작품을 구상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정작 작품은 거의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성도는 완벽한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반복에서 옵니다. 처음부터 A급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기준을 낮추어 일단 시작하십시오. 다듬어지지 않은 첫 문단을 쓰십시오. 엉성한 기획안을 먼저 열어놓으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첫 번째 버전을 세상에 내보내십시오. 그 B급의 결과물이 바로 A급을 향한 유일한 경로입니다. 완벽은 시작하기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불완전한 시도들이 쌓인 후에야 비로소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미루고 있는 일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단 5분만 시작해 보십시오. 완벽하게가 아니라 그냥 시작만. 그 5분이 당신이 수개월째 기다려온 준비가 된 날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어로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합니다.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한다와 오늘 프로젝트를 30분 진행한다는 같은 일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완성을 목표로 삼으면 완성이 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은 미완의 상태, 즉 실패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속을 목표로 삼으면 오늘 30분을 앉아있은 것 자체가 성공이 됩니다. 언어를 바꾸십시오. 이것을 완성해야 한다. 대신 오늘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겠다고 말하십시오. 잘해야 한다. 대신 해보겠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의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더 지속 가능한 보상 구조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완벽주의자가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역시 나는 안 돼. 이것도 제대로 못하다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평가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그에게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에는 다르게 해볼 수 있어 라고 말하겠지요. 자기 자비는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실패 후에 더 빠르게 회복하고 더 적극적으로 다시 시도하며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이룹니다. 반면 스스로를 가혹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지치게 하는 비난의 에너지 속에서 정작 수정과 성장에 써야 할 에너지를 소진해버립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이 상황에 있다면 나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 말을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내면의 비평가에게 익숙해진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따뜻함은 낯선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낯선 언어를 반복할수록 뇌는 조금씩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갑니다. 비난은 우리를 제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자기 자비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미학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 완성되지 않은 것이 가진 고유한 매력. 도공들은 일부러 그릇에 작은 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완벽함이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에는 마땅히 인간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서양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장인들은 건축물이나 직물에 의도적인 결함을 남겼습니다. 완벽한 것은 신만이 만들 수 있다는 겸손함에서 비롯된 관습이었습니다. 완벽함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탁월함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탁월함은 완벽함과 전혀 다른 경우로 도달합니다. 탁월함은 실수하면서 배우고 부족한 채로 시작하고 불완전한 것을 지속하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완벽함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탁월함도 없습니다. 레오나르드 코헨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에는 균열이 있다. 그 균열이 바로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완벽하게 봉인된 그릇에는 무엇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균열이 있는 곳으로만 바람이 통하고 빛이 스며들고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당신의 실수는 당신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준비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너무 부족해 보여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쓰지 못한 글이, 열지 못한 문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불완전한 채로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첫걸음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며 앉아있는 것보다 언제나 더 먼 곳으로 당신을 데려다 줍니다. 생각은 당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당신을 구합니다. 완벽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잠긴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그 문을 열지 않았을 뿐입니다. 불완전한 오늘이 완벽을 기다리는 내일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